북한의 1호 동지 김정은이 휴대폰을 겁내고 있다고 합니다. 아마 체제 유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단속반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무슨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김민지 기자와 함께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왜 갑자기 휴대폰을 단속하는 건가요? 네,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. 네. 북한 국가안전보위부,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정보원 같은 곳인데요. 여기에 지난해 11월에 1080 상무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여기에서 이제 뭘 하냐면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북한 내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감시한다고 합니다. 왜 그러죠? 합법적으로는 그전까지는 잘 사용하고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변화가 온 배경이 있나요? 네,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그 휴대전화라는 어떤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수단이 생기는 것을 일단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. 좀 사상적으로도 통제가 안 된다고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. 일단 검열 대상은 행정기관의 어떤 간부나 일반 주민들, 권한이 막강한 겁니다. 휴대전화를 임의로 압수해서 뺏어갈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인데요. 예. 당 기관과 간부들은 제외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그 휴대폰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름이 1080 상무. 여기가 검열단의 이름인 것 같은데 네. 이 이름의 유래가 뭔가요? 일단 김정은의 생일이 1월 8일입니다. 거기에서 그 숫자 0이 안전과 평온을 상징한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생일 사이에 0을 끼워 넣은 것인데요. 즉 김정은 정권의 보위가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갈수록 좀 북한에서 그 휴대전화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일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져서 이런 전담 조직까지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박성훈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어때요? 이게 휴대전화 검열, 이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. 네. 무엇보다도 이 통제되지 않는 의사소통 수단이 급증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체제에 대한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다.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유선전화에 비해서 이 손전화, 북한식 표현을 하면 손전화, 우리식 표현을 하면 이 휴대전화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감청이나 도감청이 쉽지 않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한국 영화라든지 어떤 외국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그들이 얘기하는 황색 바람이 침투할 수 있는 어떤 온상이 될 수 있다. 이런 어떤 체제에 대한 불안감에서 아마도 단속에 고삐를 쥐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황색 바람이요? 황색 바람이란 건 뭔가요? 그러니까 이른바 자본주의 바람. 그 자본주의의 그 바람이 스며들어서 사상을 이른바 좀 먹고 어떤 내부에 어떤 그 전염을 시킨다. 이런 표현이죠. 그렇군요. 전화에 그런 게 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동정민 팀장, 그러면 북한의 전화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까? 왜 이렇게 전화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전화 사용이 좀 늘었다고 그렇습니다. 하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.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이나 이 핸드폰 때문에 결국 북한이 개방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듯이 그 휴대전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난해 그 중국에서 이 무선망을 이용하는 전화기를 수입하는 금액만 한 906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, 아까 지금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전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인구가 주민의 10%인 24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. 특히나 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. 젊은이들이? 네, 그렇기 때문에 프로포즈나 이런 선물로 이제는 휴대폰이 드디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예, 북한 청소년들이 문자 메시지를 이런 걸 자주 보낸다고 하는데, 문자 메시지를 통보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통보문이요? 네. 기도할게는 안 됩니까? 네, 주로 쓰는 문장이 되게 드라이한 문장들인데 기도할게라는 문장을 쓸 수 없는 게 이 사회주의에서 특히 북한의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없지요. 그 주체 사상이기 때문에 김정은 부자의 그 경만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사실상 자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게라는 표현은 종교적인 의미가 워낙 강하고 특히 하나님이라는 뜻이 많이 담겨 있어서 쓸 수 없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러면 궁금한 게 휴대전화 우리 쓸 때 010을 우리는 넣잖아요. 네. 북한은 뭐를 앞에 넣나요?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. 1912 네 자리입니다. 010 012 이런 게 아니라? 네, 1912. 뭔가 저도 처음에 볼 때 상당히 궁금했어요. 저게 무슨 자리인가 그랬더니 이제는 3대를 올라가서 김일성 전 주석의 탄생 연도가 1912년이죠. 곳곳에 여튼 우상화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군요. 한마디로. 휴대전화 번호를 앞번호를 1912로 했는데 그게 바로 김일성 탄생 연도다. 박성훈 논설위원.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? 아마 북한이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. 여상원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
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그 정도로 또 반면에 예. 허약하다는 것도 되죠. 허약하다. 그러니까 모든 체제를 갖다가 좀 불안하니까 모든 걸 김일성 과 그 후손들로 똘똘 이렇게 뭉치게 하는, 그러니까 허약하다는 반증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.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라고 생각합니다.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. 아니 이런 것까지 좀 체크하는 거 보니까 예. 상당히 불안감의 표시죠, 어떻게 보면. 네. 자, 북한의 휴대전화를 감청하는 조직까지 새로 생겨났다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